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도움이 오히려 나 자신과 내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타인을 위하는 착한 마음이 어느새 덫이 되어버리는 심리적인 패턴, 희생의 덫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덫에 걸린 분들을 보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바로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먼저 해결해줘야 한다는 아주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자, 예를 들어 성훈 씨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성훈 씨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내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가족의 생계가 먼저 아니냐고,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죠. 이렇게 선한 의도가 어떻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먼저 친절의 덫이라는 게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말하는 희생의 덫이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어떤 건강하지 못한 반응들로 나타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성격이 너무 착해서라는 식으로 볼 게 아니고요. 방향을 잃어버린 친절함이 어떻게 덫이 되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요,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깊은 책임감이나 공감 능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그 성훈 씨도 평생 남을 도우며 사신 부모님을 본받고 싶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뭐든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희생의 덫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희생의 덫이란 건 바로 이거예요. 압도적인 책임감 때문에 심지어 내 삶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부터 챙기는 심리적인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느끼고요.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건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책임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뭘까요? 깊은 공허함이고,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대부분의 경우 그 시작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도록 만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맞벌이 같은 이유로 어린 나이에 어른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경우. 둘째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늘 남을 돕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걸 당연하게 배운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을 돌봐야 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희생하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몸에 배어버린 패턴은 세상을 살아가는 특정한 방식을 만들어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방식들이 그다지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덫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복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계속 남을 돕는 거죠. 그러다 결국 지쳐서 분노와 공허함만 남게 돼요. 두 번째는 회피인데요. 이건 반대로 내가 도움받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마지막은 반격이에요. 일방적인 희생에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제는 누가 정당한 도움을 요청해도 화부터 내고 거부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덫에서 빠져나와서 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이걸 왜 끊어내야 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요, 결국 우울증이 오거나 나는 없는 존재인가 하는 무력감에 빠지거나 주변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치유로 가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도 필요와 욕구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둘째, 그걸 채워줄 때 제발 죄책감 느끼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셋째, 남들에게 썼던 그 놀라운 공감 능력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내 가족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균형을 찾는 첫걸음이에요. 이 문장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나눔이 될 때 그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공헌이 된다는 뜻이겠죠? 헬렌 켈러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돌본다는 건요, 그동안 억지로 열어두려고 애썼던 닫힌 문에서 눈을 돌려서 이미 내 앞에 활짝 열려있는 새로운 행복의 문을 발견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을 바라보고 계신가요?